이 12실체질 우리 한의학에서는 육장육부라 그렇게 표현하죠. 심토삼초라는 가상의 장기를 옛날 사람들은 설정해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락 속에 삼초경과 심포경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해당되는 혈자리를 사용해서 저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담과 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우리가 표리라든지 음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구분돼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혈자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부호로다가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저거는 그 간이다 그러면 을목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담이다 그러면 간목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이미. 그래야지 이 혈자리의 설명해야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담실체질. 담실체질은 담대 대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은 양목이죠.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목이 대하고 양금이 소하다. 양금이라는 것은 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jon전 무기징신을 얘기할 때 이것은 상모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근은 담대 대장소니까 대장은 약하고 담은 항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담이 항진된 것이 병의 뿌리야. 그것 때문에 대장이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기능을 보한다 그래서 담 기능이 거꾸로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 기능이 항진된 게 병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담실체질은. 간실체질은 간의 기능이 항진된 게 병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병의 뿌리든지 뿌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상의 뿌리든지 뿌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해갖고는 증상 치료밖에 안 돼요. 그거는 관계가 없어. 어떤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든지 병원에서 무슨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니 관계가 없이 체질만 찾아내서 담실체질이다. 그러면 담 기능이 항진된 게 병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를 양목이잖아요. 담은 양목이에요. 이게 이제 오행구조식이 이런 걸 건데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도 있잖아요.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금극목은 커녕 목이 금을 업신입니다. 이것이 병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상극은 생리요. 상승상모가 바로 병이다 이 말이에요. 목이 금을 업신여긴다. 우습게 한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항진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간목, 요세미티 나무가 이런 바람들이 나무가 있는데 그걸 면도칼로 빌려고 하면 한 10년 해도 못 배워요. 이게 결국은 못당하는 거죠. 오행구조식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수가 화를, 화가 금을, 그게 결국 목록금의 구조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데미지를 받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데미지 이거지. 목순토 데미지. 그래서 이거는 약목이니까 저렇게 담실체질은 약을 갖다가 주방이 열단소통이에요. 주방이 열단소통이에요. 임상예로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오는 환자인데 나한테 자기 사주가 어떤지 저기 사업을 손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안 될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대. 그래서 나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니까 딴 데 가서 보는 사람한테 보라고. 이때 내 친구를 통해서 또 부탁이 들어왔어.
근데 점심시간인데 깜빡 잊고 딴 약속을 했다가 미안하니까 점심 먹고 오라. 그래갖고 한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운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 그것보다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7년 동안 항생제를 먹는데 안 먹으면은 궁뎅이 있는데 종기가 막 다발적으로 나와서 안 되고 그거를 먹다 보니까 밤에 화장실에 와서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두 시간 동안 가스를 뺐네. 어디서 그렇게 가스가 나오는지 계속 방구를 낀대. 담실이더라고. 침 한 번 났거든.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침 한 번에. 그래서 열단소탕에다가 대황을 한 돈 넣고 청폐사한탕을 줬어요. 이제 또 내일 올 거지, 침 맞으러. 근데 얼굴이 불쾌해. 희한해. 뭔가는 뭐가 몸에서 답답해 미치려는 그런 적이야. 근데 그 사람의 변이 어떠냐면 처음에 한 3번, 5번 대변을 넣는데 처음에 넣을 때는 딱딱하고 굵은 도면을 요만큼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로 가스와 설사래. 그래서 난 과감하게 청폐산한탕을 썼어요. 왜냐면은 담실치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할 건 많은데 환자 보면서 크게 시달려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조금만 공부를 해서 위치에 올라놓으면 쉽게 감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도 되거든.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처방은 없을까? 혹시 먼저 증치료소 손을 댔으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환자는 다급한데 일단 처방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처방 생각해서 약 데려서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할 수는 없잖아. 환자를 볼 때. 그래서 담실치즈는 일단 열탄소탕이 주방이고 거기에 변비, 굵고 딱딱한 대변을 매일 본다. 이러면은 대왕을 가해서 쓰고 대왕이 그렇게 겁낼 거 없어요. 그렇게 겁낼 거 없어요. 대왕은 굉장히 착약이지만은 그렇게 겁낼 거 없어. 그리고 대왕은 꼭 근문 대왕을 써야 돼요. 이게 가장 약효가 좋아. 그리고 대왕이 그렇게 겁이 나거들랑 주중 대왕을 써요. 예? 그러면 부드럽게 쓸 수 있고 별 탈이 안 나. 예? 막걸리에 푹 적셔가지고 예? 그 찜통에 넣고 한번 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렸으면 주중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초 대주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갖다 줘. 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실 체질은 바로 병근이 담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병의 뿌리가 담근이 항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토수화금이 망가져가지고 인체 생명 기전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기혈수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올 수도 있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병들이 다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잡아주면은 그런 증상들이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고 호전되어 가기 시작하다가 그 병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그런 임상 효과를 무수히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한의학의 바로 본치라는 겁니다. 치료 목표는 뭐냐면은 지금 담기령을 거꾸로 튀어야 되잖아. 지금 담실이 병근이니까 병의 뿌리가 담실이다 이 말이에요. 목실이죠. 요게 약이니까 간목이지만 이건 빼버리고 그냥 목실이다 이 말이에요. 목을 꺾어드리려면 어디? 목을 꺾어드리려면 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예? 그게 임, 묘, 신, 묘. 여기 금이 여기 목이잖아요. 이 대대적인 거.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꺼트릴 수 있는 거는 가을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가을의 기운을 숙살직이라고 표현한다고. 아주 매서운 그 서리빨이 서 있고 막 이러잖아. 추운 게 겨울에 추운 거는 웅 하고 추워버려. 근데 가을 추우면 잘 이렇게 춥다고. 예? 그런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목이 항진된 걸 거꾸로 틀리려면 금의 기운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금목을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보호해야 되겠지. 한마디로 수침한다. 네?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만들어내는 것이 금경이라는 거예요. 대장경. 지금 담이니까 같이 부는 부끼리 장은 장끼리 놀아야 되니까. 예? 그래야 정확도가 떨어져요. 나중에 뭐 손락이다, 치락이다, 뭐 이래가지고 연결되면 다 안 연결되는 게 없어요. 기운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직방으로 마주치는 것끼리 조절을 해야지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담과 대장은 형제관계잖아요. 같은 부고. 그러니까 대장경은 뭐야? 금기를 무슨 금기? 양금기죠. 양금기. 이게 양이니까 부니까. 양금기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 생성된 금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혈이 상냥이라는 혈이다. 상냥이라는 혈에는 대장경에서 만들어진 금기가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혈이 상냥이라는 혈이에요. 상냥이라는 혈의 혈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수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기가 발송이 된다고 몸에. 그렇죠? 그러면 자경의 금혈인 담경의 금혈인 규음이라는 혈의 혈문을 또 열어. 그럼 여기서 발송한 금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바로 금극목 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목실 근원의 이 병리적 편차를 생리적 편차를 줄이는 거지. 이게 생리적 편차라면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침으로 약으로. 이게 줄이는 거잖아요. 목의 기운을 깔아앉힘으로 인해서 이게 생리적 편차를 줄어드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보양금 사양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양금이라는 것은 수침을 얘기하는 거고 사양수는 영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 24 체질 의학계에서는 영수보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면은 상냥의 혈을 열어주고 금기를 보내주고 또 규음의 혈문을 열어서 보내준 금기를 받아서 바로 금극목이 작용되게끔 그렇게 침출을 먼저 해요. 수침을. 영침은 목의 기운을 또 약하게 만들려면 수생목을 못하게 만들면은 물기를 끊어놓으면 나무가 살을 가능성이 없잖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침해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방광경의 수혈인 그 음곡혈을 갖다가 혈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가 또 끊어져 버리잖아. 그렇지만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수기가 있잖아. 그 수기마저 들어오지 못하게 곡천의 혈을 또 영침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음곡곡천. 저기 통곡혈계지 참. 내 간신도 봤네 또. 통곡혈을 닫아버리고 통곡혈계를 또 닫아버리면 수기에 발송되지도 못하게 만들고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던 수기마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생목이 딱 끊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금극목하게 만들고 수생목을 못하게 만드니까 목의 기운이 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오행구조식 얘기했듯이 묵모금의 상태가 금극목의 상태로 할 수 있게끔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기전을 위해 치료를 보면은 상급관계의 상냥, 대장경의 금혈이죠. 규음, 담경의 금혈, 이 두 개의 혈을 수침한다 이 말이에요. 혈문을 열고 또 혈문을 열어서 상냥에서 금기를 보내주고 규음에서 금기를 받아서 금극목을 해버리게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목기가 항진된 것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생관계의 통곡혈, 방광경의 수혈에 혈문을 닫아버리면 수생목 못하게 만들죠.
또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던 그 수기마저 자경의 그 수혈인 협계혈의 혈문을 또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수생목이 안 되니까 목기가 또 정상 기능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도 편안하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맞은 즉시에 어떠냐 물어보면은 뭐 호가 뻥 뚫린다, 뭐 눈이 환해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뭐 숨쉬기가 편하다, 속이 편해졌다, 온몸이 개운하다, 가볍다, 이런 소리를 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치료 기전은 수침은 바로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냥은 대장부에서, 대장은 부니까 대장부에서 생성된 양근기가, 여기서 대장은 양금이니까 양근기가 타 양경으로 발송되는 혈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혈이 부는 부끼리 장은 장끼리 얘기했으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니까 타 양경으로 발송되는 혈이다. 이 혈이 수침되면 혈문이 열리고 차에 있던 양근기의 발송이 즉각 시작된다. 규음은 담경에서 양근기를 수용하는 혈이다. 이 혈이 수침되면 혈문이 열리고 상양에서 발송된 양근기를 즉각 수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경인 대장경의 금혈은 대장부에서 만들어진 금기가 모여있는 혈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닫고 열고 함으로 해서 발송하고 막고 이런 혈의 특성을 가진 혈이고, 규음혈은 그 간경의 금혈이다 말이에요. 간경의 금혈은 담경의 담경의 금혈이다 이 말이에요. 대장경의 금혈에서 보내준 금기를 수용하는 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침은 통곡은 방광부에서 생성된 양수기를 타 양경으로 발송하는 혈이고, 이 혈이 영침되면 혈문이 닫히고 양수기의 발송이 즉각 중지된다. 그러니 수생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협계는 담경에서 양수기를 수용하는 혈이다. 이 혈이 영침되면 혈문이 닫혀 혹시라도 통곡에서 발송되어 올지도 모르는 양수기 수용을 일체 거부하게 된다. 혹시라도 발송되어 올지도 모르는 의미도 있지만은 올 리는 없고 막았으니까 일단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금기도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수침의 효과, 이상과 같이 상양에서 발송되고 규음에서 수용된 강성화한 양근기는 즉각 양금극, 양목하여 사담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근근목이 돼버렸으니까 목기가 항진된 게 편안하게 내려앉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병의 뿌리가 좋게 되니까 근기는 자연히 편안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침의 전거. 이 원리는 실한 양목을 그의 관인 양금을 보강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사양목하도록 선방한 사함의 실자 보호기관의 방법으로 난경 75란에 나오는 목욕실의 금당평리에 해당되는 원리를 사용한 것이다. 이건 사암도인이 난경을 봤다라는 증거예요. 예. 난경 75란에 75번째 문답 내용에서 목욕실의 금당 평리라고, 목의 관은 금이 돼요. 나를 극하는 게 관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숫자예요. 숫자. 원수 숫자. 원수 숫자예요. 원수가 된다 이거지. 목의 원수는 금이거든. 그게 이거 같은 소리예요. 이게.
목이 실하려고 그러면 그 물과 당연히 변기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침 처방을 만들어냈는데 오행혈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낸지 누가 제정했는지 그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만든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신비로운 거지. 오행혈을 배정해 놨다는 것이. 오행혈을 갖다가 목화토금수 금수 목화토로 나누는 내용은 또 난경에 나오기는 해. 하지만 누가 제정한지는 몰라. 알 수는 없어. 좀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그 조합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들어먹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돼가요. 그리고 이제 영침의 효과, 그거는 이해가 가시죠? 실자 보기관이라는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 관을 보함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를 보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고, 목욕실의 금단소리가 그 소리고요. 영침의 효과, 이상과 같이 통곡에서 발송되고 혁계에서 또한 수용이 거부되면 쇠잔해진 양수기는 양수 생양목이 불능하게 되어 어미를 잃은 양목은 사단목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영침의 전거는 난경의 제75번 안에 나오는 모능 영자허에 의거하는 방법으로 사암의 치료 처방 곳곳에 이 방법에 의한 응용효를 처방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곡과 협계를 사하여 영침하여 사단목한 신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